의료행정과 백명식 교수님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 관광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명식 교수님은 플라잉 닥터스 코리아의 국제 의료 사업을 총괄하시고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백석문화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힘찬 박수와 함께 백명식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맞으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시간은 제한은 있는 거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명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플라잉 닥터스 코리아, 플라잉 닥터스 코리아라고 하면 좀 이제 생소하시는데 에어 앰뷸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좀 언론에 좀 이슈가 됐던 업체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지금 국제의료 사업을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 관광. 오늘 이제 먼저 전체적으로 이런 좀 자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감사해요. 우리 부천시 이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하고, 부천시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의료 관광, 국제 의료 이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었던 게 사실이죠. 굉장히 많은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주위에 분들이나 이제 병원 관계자, 특히 이제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좀 이제 일거리가 없어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그랬어요. 이 시장이 언제쯤 다시 살아날까.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이제 살아나는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환경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이제 좀 국제 의료 시장이 활발하게 되고, 의료 관광 이제 환자 유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1과 2 많이 잘 들으셨고, 이제 주로 의료적인 얘기, 또 이제 클라우드 하스피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저는 실제적인 좀 실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서 유치하는 그런 국제진료센터나 국제의료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한 이제 에이전시, 우리나라 국내 에이전시 또는 이제 해외 에이전시 분들, 이분들에서 좀 실제적인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한번 보시죠. 의료 관광이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예측이 될까요? 물론 외국인 환자 유치가 이제 러시아 비롯 가장 우리나라에 지금 중증 환자들이나 이제 플라이트인 해서 비행기 타고 오는 환자들,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시장과 CIS 국가들의 시장이 가장 많은 지금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 현재 비자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고는 있지만은 점차 이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거에 있어서 이제 의료관광 플랫폼, 앞으로는 이제 IT가 접목이 안 되는 분야가 없겠죠. 근데 역시 의료관광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하고,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에 있으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이제 신시장이긴 한데 에어 앰뷸런스나 VIP 차터 서비스 같은 좀 이제 고급 VIP 대상 계층을 타겟으로 한 그런 서비스를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 관광의 방향. 자, 출국 전, 체류 중, 귀국 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물론 긴급 중증 환자와 중증 환자가 아닌 환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공 서비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환자 유치를 했는데, 환자가 직접 공항 가서 직접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그 전에 에이전시를 통하든 각 병원의 국제진료센터를 통하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귀국하고, 이제 귀국 후부터는 이 외국인 환자들이 굉장히 편해요. 왜? 한국의 병원들이나 에이전시 모든 픽업 서비스부터 통역 서비스부터 공항 딱 내리는 순간부터, 딱 그 게이트를 나오는 순간부터 쫙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됐어요. 이것도 굉장한 발전입니다. 일례로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의료 관광이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때 굉장히 이 보건복지부랑 뭐 보건산업진흥원 굉장히 많이 불려다녔어요. 가서 이제 법안 발의를 그때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의료 해외 진출에 관한 법률이다. 이거를 우리나라의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이거를 굉장히 이제 지향하고 이제 권장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서비스가 없었죠. 처음에 그냥 일단 외국인 환자 유치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급여 다 건강보험 대상자니까 병원들의 먹거리가 없었던 거죠. 근데 외국인 환자가 옴으로써 이 병원들의 어떤 먹거리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가로, 높은 수가로, 어떤 모 병원은 초창기에 건강보험 수가의 500%까지 받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여러 병원들이 하고 역시 시장에 이게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경쟁 체제로 이제 시장의 원리를 지배받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점차 수가는 내려가고, 그래도 아직도 수가는 일반 우리나라 환자보다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고부가가치 수익으로 창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한 12, 3년간 의료관광 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어요. 변화가 돼서 이제 출국 전략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 에이전시나 우리 유치업체나 병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방향이 어디냐? 바로 출국 전이라는 얘기예요. 이 출국 전에 그 서비스를 강화해야만 앞으로 이제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더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ITIC라는 어시스턴스 그룹의 지금 컨퍼런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각 국가에 어시스턴스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시스턴스라고 하면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중증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A라는 나라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당장 이 사람은 급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어떤 병원에서 그 수술을 잘하는 분이 있어서 한국을 너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절차로 한다면은 비자 받고 하고 해서 시간 다 가죠. 굉장히 많은 그게 되죠. 근데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어시스턴스 하는 그 의료 지원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환자가 발생을 해서 그 어시스턴스 하는 분들은 에어 앰뷸런스, 그라운드 앰뷸런스, GA라고 하죠. 그라운드 앰뷸런스를 그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시스템을 다 처리를 해요. 비자서부터. 그게 채 하루 이틀 걸리는, 그 안에 다 되고 항공을 타고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하는 그 일사천리로 쭉 진행되는, 그런 서비스가 결론이면 결론일 수 있죠. 그런 서비스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병원이나 유치업체나.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미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이제 앞서서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많고,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고 쌓이면서, 굉장히 그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갈수록 그래요. 자, 제공 서비스가. 근데, 우리가 가장 한시라도 손에 손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게 뭐죠? 모바일 폰이죠. 핸드폰으로 그게 다 된다면 어떨까요? 더 좋겠죠? 그럼 어떤 플랫폼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플랫폼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조금 활성화된 그런 그 플랫폼 한 두 군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서비스 개념이 이렇게 다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플랫폼도 아까 나자레프 사장님이 클라우드 하스피럴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 같아요. 앞서가는 회사 같고, 그런 서비스에 이제 의료 관광과 그런 것들이 잘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플랫폼 회사들의 가장
요구사항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병원들의 참여입니다. 병원들의 참여. 우리나라도 그랬죠. 보건복지부에서 초창기에 메디칼 코리아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관광부에서 비짓 메디칼 코리아란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다 만들었는데 병원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참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우야무야 이렇게 되고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합병을 하죠.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플랫폼이라 하면 그냥 웹사이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플랫폼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뭐 환자 유치 플랫폼에서 이런 것도 중증질환에서 뭐 의료진부터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선택을 하고 여기서 다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플랫폼들은 선택을 해서 거기까지는 또 뒤에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모 플랫폼은 굉장히 의료관광, 뭐 병원 예약, 숙소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했어요. 조금 한 단계 조금 더 이제 더 업그레이드돼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분야, 뭐 진료 분야 선택하고 더 한 가지 더 이제 가장 바라기는 뭐 이게 이제 법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병원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플랫폼 내에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병원과 뭐 병원과의 연동도 되고 병원의 뭐 업무 시스템과 뭐 이런 것 이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원격 진료 뭐 이런 것들과 이제 더불어서 다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저도 뭐 이제 의료관과 국제 의료를 하는 학자로서 또 이 실무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저는 어디 가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 환자만큼은 다 이런 원격 진료와 이런 것들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병원과 이런 협조가 돼야 된다. 근데 과연 이게 언제쯤일까? 좀 빨리 됐으면 굉장히 이 분야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약 요청 이후.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죠. 보통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외국인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가서 뭐 진료를 받으면 뭐 수술이 잘 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필요한 게 약이 떨어졌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제 원격 진료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쏴줍니다. 그 국으로. 예. 물론 이 과제까지 해결하려면 더 뭐 전 세계의 어떤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단일화가 돼야 되겠지만은 거기까지는 어렵고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 예를 들면 그거와 비슷한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는 비슷한 약들. 그런 것들이 좀 더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에어 앰뷸런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국내 교민들이 100에서 200, 한 150명 사이가 외국 교민들이 코로나가 걸려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자, 에어 앰뷸런스 한 번 이용하는데 1억에서 뭐 한 1억 5천? 그거 한 뭐 반경 4-5시간 이내.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언론에도 이슈가 되고 그랬잖아요. 저도 뭐 제가 지금 이 실무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코로나 환자잖아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코로나 걸려서 온 사람들은 초창기에 더 그랬어요.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한 해는 뭐 어린 아이가 정말 막 죽을 둥 말 둥 막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워낙 아까 그 조동찬 기자님 강의가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그런 거를 좀 이제 연구하기 전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완화가 됐고 뭐 질본이나 이런 것들 시스템이 에어 앰뷸런스 들어오는 환자는 이제 시스템이 쫙 구축이 됐어요. 자, 제가 제언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의료 지원 서비스를 에어 앰뷸런스 지금 이제 뭐 약간 뭐 광고 내지는 뭐 홍보 약간의 조금만 할게요. 저희 이제 플라잉 닥터스가 이제 국내 최초로 에어 앰뷸런스 이제 비행기를 에어 앰뷸런스 전용으로 이제 들여옵니다. 국내 1호입니다. 최초입니다. 이제 항공사를 설립을 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런 아까 말한 어시스턴스 그런 지원. 그러니까 베드 투 베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의료관광과 더불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환자들한테 이걸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저희가 시범 삼아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아요. 네.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집에서 바로 나와서 물론 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타겟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 중증 환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적합한 서비스다라는 거예요. 항공 이송을 하면은 저희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다 그런 거를 이렇게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부터 한국 병원까지 원스톱 일사천리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서비스. 예. 에크모를 다는 거를 한 세네 번 정도 이렇게 이송을 했었는데 정말로 일거수일투족 이거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볼 수밖에. 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물론 안 좋은 면도 있었어요. 어떤 중증 환자의 어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하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뭐 사망한 사례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중증 환자가 우리나라 교민에서만도 이렇게 많은데 성공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응급의료지원체계의 대응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의료관광에서 좀 중증 환자 그러면은 좀 꺼렸어요. 왜? 한국 와서 그 먼 길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한국에서 수술하다가 뭐 사망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또 병원에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뭐 동의선을 물론 받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툴이 될 수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의료관광 시장과 이 글로벌 의료 시장 한국 대한민국의 K-메디컬을 더 발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뭐 비행기가 지금 여기 오고 환자가 이쪽에 옵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해외 의료 지원, 우리가 의료관광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조금 더 서비스에 집중을 하는데 해외 의료 지원 서비스에 정말로 환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의 연동, 병원과의 유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시어지의 다변화, 중증 환자, VIP 환자의 AML 센터, 경쟁력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관광 시장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제의료관광의 시장이 될 거라 마치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교수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준비된 세션